안녕하세요. 영토학자 장계황입니다. 우리는 늘 불편한 이웃 일본 때문에 사실 우리 사회가 늘 이렇게 긴장하고 시끄럽고 일본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죠. 우리 사회에 친일파들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친일파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일본하고 이웃 나라로서 가깝게 지내는 건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이제 일본의 학자들이라든가 일본의 주류 사회, 특히 정치인들, 그 중에서 특히 우파 정치인들이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고 아직까지도 그 옛날 그 제국주의 사상에 젖어갖고 우리를 이렇게 아직까지도 그 시기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는 이런 자들 때문에 늘 피곤하죠. 그런데 그네들은 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남남 갈등이 일어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그쪽 편을 들고 그쪽 시각에서 이렇게 사고하고 논문들을 발표하고 이런 어떤 주장을 하고 정치에도 개입을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얘기들을 듣다 보면 일본이 이제 혐한 사상이 극치에 달해 있죠. 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 혐한 사상이 점점 옛날에는 이제 극우 세력 일부만 이렇게 혐한 사상을 갖고 있던데, 지금은 이 혐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민간인들, 일반인들 중에서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바로 일본인들의 일본 사회가 한국에 대한 열등감입니다. 그네들이 생각할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자기네가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고 언제까지나 자기네의 어떤 그 종속 국가로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실제 그랬어요.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하는데, 우리가 이게 이제 주 얘기 아니기 때문에 다 빼고 생략을 하고 그래도 우리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경제 종속 국가가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서 이렇게 제치기만 하고 이래도 일본이 감기를 앓고 완전히 우리는 중병에 걸리는 이런 어떤 현상이 어떤 커플링, 이렇게 국제적 글로벌 커플링 관계다, 이런 어떤 거였는데, 사실 지금은 완전히 벗어나 있죠. 일본,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 별로 많지 않습니다. 또, 일본이,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적인 측면에서 1인당 국민 소득이라든가, 또 이런 기술적인 부분, 일본 기업 다 몰락한 거 알고 계시죠? 삼성전자의 한 해 순이익이요? 일본 전체, 매출이요? 일본 전체 8개의 상위 그룹의 이 IT에 관련된 회사, 거기에 매출보다 삼성 혼자가 더 많습니다. 이미 경제적으로도 비교가 안 되고, 특히 이제 일본이 약올라 하는 게 이제 한국 문화 한류지요. 옛날에는 일본 이제 아시아의 한 대표 이러면 이제 일본이 대표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죠. 한국이 대표고, 또 최근에 이제 영국에서 G7 회의를 여는데 한국 참석시켜야 된다 이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한국 참석 못하게 시키려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의 국력이 일본 대등한 게 아니라 넘어섰어요. 일본이 지금 우리보다 앞서 있는 거는 총생산량만 앞서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총생산량은 일본의 인구가 우리보다 배가 좀 넘죠. 우리가 5,300만인데 그쪽이 1억 3천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 총생산량에서만 우리보다 한 배 정도 앞서 있지, 1인당 소득이라든가 국민들의 생활 여건이라든가 문화, 삶의 질, 기술의 발전 정도, 민주주의 정도, 이런 걸 모든 걸 따졌을 때 일본이 지금 우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엄청난 열등감 때문에 이 혐한이 이렇게 판을 친다. 우리는 혐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일본의 서적에 가보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서적에 가보면 혐한 서적이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그 서적들이 대부분이 전부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베스트셀러는 빼고요, 일본의 혐일에 관련된 책 자체가 없어요. 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우리가 뭐 일본이 뭐 우리의 그거라고, 우린 일본이라고 합니까? 그럼 늘 일본 놈 이렇게 얘기하죠. 늘 우리는 강자에 대해서 소련 놈, 미국 놈, 일본 놈, 중국 놈 이렇게 얘기하죠. 대신에 뭐 필리핀 사람, 말레이시아 사람, 인도 사람, 약소국가에 대해 갖고는 뭐 절대 우리가 이렇게 막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이 열등감 때문에 혐한이 있는데, 문제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의 그 일본의 혐한에 관련된 부분을 국내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학자들이 호흡을 같이 맞춰갖고 한 방향에서 같이 본다 이거죠. 식민이라는 게 뭡니까? 식목이랄 때 식자입니다. 심는다라고 하는 식자예요. 그러면 식민, 사람을 심는다. 일본 사람을 심는다. 즉 우리 한국 사람을 일본 사람처럼 만든다라고 하는 게 식민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한국에도 상당히 다수의 사람들이 식민 사관에 젖어서 일본인 시각에서 세상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위안부라고 쓰지 마십시오.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라 이렇게 말을 쓰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당연히 이제 민족주의 개념에서 본다 보면은 우리 할머니들이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인데 일본에서는 뭐라고 하죠? 매춘 활동했다 이러는데 거기에 같이 이렇게 매춘부다 이렇게 하는 사람, 그건 일본인 시각에서 본다 이거죠. 나는 그 사람들이 왜 한국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식민. 그 식민 사관에 젖은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에 가서 살아야 돼요. 아니면 뭐 한국에 살더라 그래도 일본 시민권 받아갖고 영주권 갖고 한국에 살든지 그렇게 하고 그렇게 그런 사관을 갖고 있는 건 뭐 인정을 하겠습니다. 참 말이 안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자, 일본은 전범 국가입니다. 일본은 전범 국가다 보니까 이 전범 국가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희석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그 역사를 왜곡을 시키지 않으면은 21세기 글로벌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게 일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범 국가 중에서 이 전범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기업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미쓰비시라든가 뭐 도요타 자동차, 이게 다 전쟁 중에 돈을 벌어갖고 지금 대기업이 된 회사들이에요. 이런 데서 뭘 하냐면은 그 연구비를 줘갖고 왜곡된 역사를 만들어내고 전쟁 범죄에 대해서 어떤 합리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외국이나 한국이나 그 자금을 받아갖고 일본 똘마니 짓 하는 학자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걸 갖고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가발전식의 순환형 자가발전 논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환형 자가발전 논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뭐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게 아니죠. 뭐 예를 들게 여러분 이병도 씨가 누구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저기 한사군은 저쪽에 요하 쪽에 있었는데 낙랑군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은 뭐라 해요? 그 한사군이 평양에 주둔했다. 왜? 우리 한반도를 좁게 만들어 놔야 되다 보니까 무슨 너네가 만주 대륙 쪽에 너네 민족이 있었느냐. 너네는 이 한반도 내에 갇혀 살았다. 이런 논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한사군이 어디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평양에 주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병도 스승 같은 뭐 소다스키치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떤 논문을 만들었냐면은 낙랑군은 평양에 있었다. 그러니까 한사군 평양 주둔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병도는 어떻게 하죠? 그 논문을 그대로 받아갖고 인용을 한다. 그러니까 인용을 한다라고 하는 그 논문이라고 하는 이 체계는 누가 A라고 하는 학설을 내면 그 학설에 뭐를 받아갖고 그걸 재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 논문의 개념이에요. 그걸 이제 인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일반적으로 인용을 하지요. 어떻게 인용을 하느냐? 가짜, 객관성이 없는 이병도가 인용을 하고, 그런데 이병도 제자들은 이병도 논문을 또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십 년간 걸쳐갖고 인용에 재인용을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정설 학설로 굳어진다. 이런 거를 자가발전이라고 합니다.
자가발전. 근데 우리가 사실 뭐 이 논문을 볼 때 이런 걸 되게 좀 중요시 잘 봐야 돼요. 이게 학설이 다수학설인가? 뭐 소수학설도 관계가 없어요. 소수학설 중에 객관성이 있는가? 이게 누가 어떤 목적에서 왜 이 학설을 펼쳤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램지어 교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교수가 쓴 이 자체가 바로 이 자가발전인데, 이게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까 전쟁 범죄에서 일어났던 각종 현상들을 왜곡시켜 갖고 일본의 어떤 자국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데, 그거를 어떤 아까 얘기한 연구 재단을 통해서 돈으로 학자들을 매수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본군은 특히 징용 문제,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 문제, 이런 것들을 애국학자들과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서 순환형입니다. 뺑뺑뺑뺑 돌리는 거죠. 이 순환형의 자가발전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애국학자들을 연구비를 대준다거나 이렇게 해갖고 학자들을 사게 되는 거죠. 이게 그 사람들의 지일파로 만들어갖고 일본에 유리한 학문적 체계를 만드는데, 주로 일본의 정부에서 발표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발표한 자료. 그러니까 이게 학문적으로 우리가 뭘 한다라는 거예요. 객관성을 먼저 갖고 합니다. 애국의 어떤 사람이 어떤 뭐 지도가 있다거나 어떤 문헌적 자료가 있다, 이걸 종합해갖고 이렇게 학문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본서는 뭐 징용 문제, 일본은요 한국을 식민지배 안 했다고 하는 주류사회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니까, 한일 병합 계약을 맺어갖고 상호 합의하에 했기 때문에 왜 식민지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징용 문제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 문제도요,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뭐 매춘부로 계약해갖고 갖고 왔다, 이렇게 데리고 왔다면. 그럼 램지어 교수 같은 사람들은 그런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런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일파를 만들게 되면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그 내용 그대로를 학문화 시킨다고 해요. 그럼 하버드 대학에서 학문화를 시키면 일본에 있는 대학 교수들이 또 어떻게 하겠어요? 학자들이 하버드 대학에서 그런 논문이 나왔으니까 그거를 다시 또 재인용을 하죠. 인용을 해갖고 그거를 또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그 제자들은 자기 스승의 그 얘기들을 또 이렇게 인용을 하고, 그러니까 순환형으로 미국과 일본과 한국에서도 또 일본 학자들이 주장하면 또 그걸 갖고 와갖고 순환형으로 계속해서 그 논리를 자가발전시킨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용과 재인용을 통해서 이제 학문을 왜곡시키는 게 이제 이 순환형 자가발전 논리인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램지어 교수가 내놨던 뭐 램지어 교수 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따로 안 하겠습니다. 램지어 교수 건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뭐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램지어 교수의 그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걸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램지어 교수가 연구비를 받았죠. 그 일본식 연구활동, 그러니까 일본의 시각에서 모든 연구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이 담보가 돼야 돼요. 근데 객관성과 관계없이 일본의 시각에서 연구활동을 한다 이거죠. 그 이 사람이 램지어 교수가 누구라는 게 18살까지 미야카키 현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에요. 그 머리가 하얀 머리의 일본인이죠. 그 후에 이제 미국에 이제 18살에 넘어가서 이제 인디애나주의 리버럴 아츠 칼리지인 고센 칼리지에서 역사학을 공부하는데, 이때 일본사를 전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미시간 대학에서 일본학, 하버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을 하고, 그 이후에 도쿄 대학 법학부에서 방문학자로 교수 생활을 하면서 현재는 하버드 대의 로스쿨의 교수로 있습니다. 공식적 직함이 참 재미있어요.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 이거 뭐 대놓고 전범 기업의 그 앞잡이 노릇하겠다. 아니, 얼마나 쪽팔리는 일에 학자로서요. 2년 전에는 일본 정부에서 훈장을 받았죠. 우길 중수장을 받았는데, 이 사람의 이번 논문이 이 박스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논문은 뭐 긴 내용 다 말고 가장 중요한 게, 위안부 피해자들은 자발적인 성노동자다. 위안부는 성노예나 전쟁 범죄가 아니고 뭐라고요?
매춘부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까 제가 순환형 뭐라 그랬죠? 자가발전이라 그랬죠. 이렇게 논문을 내니 일본 학자인 제이슨 모건 이 교수인데요. 이 레이타쿠대 부교수로 있는데 이 5명의 교수들이 이 논문을 인용을 해갖고 논문을 쓰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요? 램제 교수 논문이 놀랄 만큼 광범위한 원자료에 근거한 탁월한 학술적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것들은 자가발전에서 램지어 교수는 객관성보다는 일본 정부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거. 이거는 쪽팔리는 거예요. 학자도 아닙니다. 학자들 양심 다 팔아먹은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나니까 연구비, 돈을 매개로 해갖고 학문 카르텔을 만듭니다. 학문 카르텔요. 쟤네들끼리 주고받기 위해서 학문 카르텔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일본 재단이 이제 이 짓거리에 가장 앞서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카와 재단이라는 거 들어봤죠? 그 사사카와 재단이 바로 일본 재단이에요. 이게 이제 회장이 누구냐면은 사사카와 로이치인데 이 사람이 A급 전범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A급 전범이라 놓으니까 워낙 그 2차 세계대 공을 많이 세우니까 도박장을 일본에 허가했네. 경정 알잖아요. 경마 있고 경륜 있고 경정, 보트 대회 해갖고 도박하는 이 경정을 해갖고 돈을 엄청 벌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일본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이 돈을 갖고 일본 재단을 만들어 갖고 일본 재단이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전쟁 범죄를 미화시키고요. 그리고 아까 뭐 성피해 할머니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미화시켜 버리고 뭐 이렇게 각종 뭐 이 일본 전쟁에 일어났던 것들을 전쟁 범죄인들도 다 미화시키고요. 일본 역사를 이제 왜곡시켜 정당화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뭐 이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재단이 이제 아시아 연구기금을 만들죠. 이 연구기금이 한국에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쪽팔리고 한 거는 뭐 민족대학이라고 하는 고려대, 연세대 다 이 돈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 연세대 여러분들 유석준 교수가 뭔 돈을 갖고 이 사람이 우리 성폭력 피해자 할머니들을 매춘부라고 주장합니까? 이 바로 일본 재단에서 아시아 연구기금 받아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1995년도에 연세대의 아시아 연구기금 112억 원을 조성해서 이 당시에 한 200억 정도를 지금 조성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 1897년에는 고려대에다가 영리더 장학기금을 조성해갖고 국내에 이 사학 두 개에다가 이 돈을 연구기금을 줘갖고 학자들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석준 이런 사람들은 아시아 연구기금 즉 A급 전범인 사사카와가 지금 회장으로 있는 거기서 이제 일본의 도박 자금을 갖고 연구비를 받아갖고 이렇게 한 건데 뭐 이거 말고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주 일본 이 얘기를 더하면은 토요타 재단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낙성대 경제연구소 너무나 얘기 열받은 적이 있죠. 종족 반일 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 이영훈 교수가 책을 냈는데 이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연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300만 원을 받고 그 이후에 뭐 100만 원을 더 받았느니 말았느니 이런 것들이 내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이 토요타 재단, 토요타가 뭐예요? 전범 기업이에요. 전쟁통에서 돈 버는 회사예요. 그래서 토요타 자동차 공업 주식회사가 이제 학문진흥을 위해서 이렇게 설립한 재단인데 무슨 학문진흥입니까? 전쟁 범죄를 미화시키려고 하나의 돈으로 이제 교수들을 사갖고 이거 자가발전 계속시키고 주로 이제 애국에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전략은 이래요. 뭐 이렇게 이영훈 교수나 이우연 박사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연구비를 줘갖고 아까 얘기했던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렇게 논문을 쓰게 만듭니다. 그러면 일본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한국에 있는 학자들도 연세대 같은 유명한 사학에서 거기에 있는 역사학자들도 이 당시에 식민지 근대화론에 의해서 한국의 오늘날 경제발전은 일본이 식민지를 했기 때문에 이렇다. 이거를 이제 또 받아갖고 논문을 또 쓰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하고, 그러면 또 그 밑에 있는 또 제자들은 그 논문을 인용을 해갖고 또 쓰겠죠. 이런 게 자가발전식의 논문, 학문 체계라고 하는데, 학문 카르텔이죠. 우리는요, 이런 데에 좀 이제 그거 할 필요가 있어요.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우리 일반 대중하고 이런 규탄하고 분개해야 돼. 이런 걸 보면은요. 이런 학자들은 학자도 아니에요. 학자는요, 객관성이 담보가 돼야 되고 증거를 중심으로 해갖고 학문적 체계를 세워야 되는데, 무슨 돈을 받고 하수인 역할을 하는 이런 썩어빠진 학자들은 학자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램지어 교수가 뭘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미국 사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그거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이 사진은 누구나 피터슨 교수예요. 그저께 칼럼 하나를 써갖고 미국 내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피터슨 교수는 1987년 하버드대에서 이제 동양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요. 브리검영 대학에서 30년간 한국학을 강의를 하는 교수인데요. 이분이 이제 램지어 교수를 어떻게 비판을 했냐면, 램지어 논문의 문제점은 피해자들을 어떻게 강제로 또는 속아서 위안부가 됐는지 이런 데 대해서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오로지 변호사들만 읽을 수 있는 법적인 주제로만 국한시켰다. 이거 왜곡시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위안부란 표현 쓰지 말으라 그랬죠. 성피해자 할머니들의 본질적 요소가 뭐예요? 전쟁 중에 강제로 끌고 가고 속여서 끌고 가고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해갖고 전부 유안소로 데리고 가서 강제로 몸을 이렇게 맡기게끔 하는, 이게 사건의 본질인데 이런 것들에 다 감추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논문은 국가가 허가한 유곽에서 이루어진 매춘에 관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다. 말이 안 되죠. 그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적 시각에서 강제로 끌고 왔던, 어떻게 매춘으로 갔던 어떤 유안소를 차려갖고 했는데,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유안소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매춘부들이 와서 이걸 이렇게 했다. 여기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다. 법적인 문제 이외에는 위안부에 대한 포괄적으로 논하려 하지 않고 있다. 이 할머니들의 그 어떤 서름이라든가 이 할머니들 어떻게 거기를 오게 됐는지 이런 것에 전혀 안 다룬다라고 하는 거죠. 법학자는 전쟁 시의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룰 수 있지만, 이 논문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삶과 이미 작고한 위안부 여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로 고울이 깊어진 두 이웃 국가 간의 어떤 그 불신과 증오에 불을 지피는 것이라면, 이 논문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아주 엄청난 비판을 한 거예요. 문제를 단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피해를 낳고 있으며, 일본에 대한 한국의 오랜 반감, 불신, 증오에 불을 지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게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는 일본 사람이 아니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본을 대내적으로 홍보해 왔다.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 같은 하얀머리의 일본인이에요. 그리고 돈에 팔려간 거죠. 아까 이게 아시아 연구기금 이런 사사카와 재단에서 일본 재단에도 돈을 받고 이런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정부와 관련해서는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입장을 고집해 왔으며, 매번 상처가 채 아물기 전에 딱지를 떼어버린다. 상체기를 계속 내는 거예요. 일본은요. 일본은 전범 국가로서 보아야 할 사회와 그 동정과는 정말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 일본 국가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고요. 과연 언제쯤 일본과 일본을 대표하는 모든 이들이 20세기 초 자국에서 저지른 전범 행위에 대해서 정당화를 중단하고 미안하다 이렇게 말할까? 엄청난 이런 식의 하나의 비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은요, 이 램지어, 이런 어떤 교수들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피터슨 교수 같은 분, 미국 내에서 존경받고 이런 교수님들이, 이런 분들이 램지어 교수가 객관성도 없고, 증거 자료도 못 내놓고 이러는데, 이게 이제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누가 있냐면은, 지금 현재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오늘 아침에 하버드 대학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내실었어요.
하버드대 동아시아 언어 문학과 카터 에커트 교수하고 역사학과 앤드루 고든 교수가 하버드 홈페이지에 성명을 올렸는데, 논문에서 한국인 피해자들이 맺었다는 계약서를 언급했지만, 이 램지어 교수는 이 사람들은 전부 매춘부다, 계약을 맺고 매춘 행위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계약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조사 결과 램지어 교수는 실제 계약을 단 한 건도 찾아보지도,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 학자도 아닙니다. 일본 정부에서 떠들어댔던 그런 것들을 자가발전식으로 인용을 해갖고 이걸 갖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램지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들 실체가 전혀 없어요. 논문에서 인용한 물건들을 추적해 봤더니까 램지어 교수가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가 모집책이나 위안소 실제로 체결한 계약은 단 한 건도 찾아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없어요. 무슨 계약을 하고 거기를 가서 매춘을 했습니까? 다 끌려간 거예요. 돈 준다고 쏘겨갖고 가갖고 위안소로 데리고 가고 이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 램지어 교수가 이 논문에서요, 뭘 하나 하니까 중국 상하이 위안소에서 계약서하고 하나 내놨어요. 근데 그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봤더니까요, 우리 위안부 그 성피해자 할머니들하고 계약한 게 아니고 일본 여성이 그 바텐더 계약을 한 내용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고 이렇게 논문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당 논문에는 뭐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계약에 관련돼 갖고는 문서화되거나 제3자 진술이라든가 구두 증언 이런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위안부라고 지네들이 얘기한 우리 성피해자 할머니들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자의 증언을 들으면 간단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교수들은, 고등 교수 이런 사람 뭐라고 해야 되나, 최악의 학문적 진실성을 위반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 말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봐서는 안 됩니다. 이걸 그냥 놔두면은 일본은 끊임없이 이런 어떤 돈을 갖고 학문을 사서 엉터리의 학문적 논거를 만들어서 전쟁의 그 전범이라든가 전쟁 자체를 미화시키고 역사를 왜곡해서 있는 것조차 없는 걸로 만들어 버리고 없는 것도 있는 걸로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일본 내에서 하게 되면은 뭐 일본 내에서는 누가 잘 믿어주지 않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한국 학자나 미국의 램지어 같은 학자를 돈 주고 연구 비용을 대주고 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논문이 나오면 그거를 또 일본에 있는 학자들이 인용을 해갖고 그 인용을 또 재인용을 해갖고 자가발전 계속 시켜갖고 이걸 논리화 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런 학자들이 우리 같은 사회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하늘에서 살고 있다는 게 분통이 터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바짝 정신을 차리고 학자들을 규탄하고 이렇게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사회 정의를 구현해 나갑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